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3회독 1417페이지 제4절 소비대차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7차 구독 추천업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서설 1번의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양가 1번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 등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소비대차에는 차주가 빌린 물건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물건을 반환한다는 점에서 다른 대차인 임대차, 사용대차의 차이가 있다. 양가 1번의 사회적 작용. 소비대차는 생활에 궁핍한 자가 궁핍을 면하기 위하여 이용하기도 하나 기업 등이 생산 작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전 소비대차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비대차는 차주의 이익을 위하여 무이자로 행하여지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대차 가운데 궁핍을 면하기 위한 소비대차에 있어서 차주가 대차 당시에 절박한 사정 때문에 고율의 이자 지급을 동의하는 때가 많다. 그때 약정된 이자를 모두 그대로 지급하게 한다면 차주는 파탄에 이르게 되고 반면에 대주는 폭리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차주를 보호하고 대주의 폭리 취득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를 위한 법으로 이자 제한법과 대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다. 1418페이지에 2번의 소비대차의 법적 성질. 양가 1번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선계약이다. 양가 2번의 제598조의 규정상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유상계약으로 갈 수 있다. 소비대차는 유상계약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양가 3번에 소비대차는 편무계약인가 쌍무계약인가. 이자부 소비대차가 쌍무계약이라는 데에 대하여 학설 판례가 일치한다. 이때의 대주는 목적물을 이용하게 할 채무와 차주의 이자 채무가 대가적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이자 소비대차에 대하여 학설이 나뉘어 있으나 편무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양가로 4번의 소비대차는 불효식 계약이다. 로마자 2번의 소비대차의 성립. 1번의 소비대차의 성립 요건. 양가 1번의 소비대차는 낙선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일정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그 합의는 적어도 동그라미 1번의 대주가 금전 기타 재물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게 할 것과 동그라미 2번에 반환해야 할 시기에 차주가 그가 빌려 쓴 것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약정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자나 변제기에 약정이 없다고 하여 소비대차가 불성립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소비대차는 낙선계약이므로 차주가 실제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급하여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양가 1번의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그런데 오늘날 소비대차는 대부분 금전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금전대차의 경우에 대주가 금전에 가름하여 약속어음, 국채, 예금통장과 인장 등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대물대차라고 하는데 이런 대물대차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인도 시에 가액이 차용액으로 한다. 이는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가액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차용액 결정 시기에 관한 당사자의 다툼을 방지하고 대주가 차용 금액보다 훨씬 적은 가치의 유가증권 등을 교부하여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며 그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 (1419페이지) 2번의 소비대차의 실효의 해지에 관한 특징. 양가 1번에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는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대주의 재산이 파산재산에 속하게 되어 소비대차가 그대로 실현되기가 어려워지고 차주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차주의 완전한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둔 규정이다. 일부 견해는 차주의 재산 상태가 아주 약화된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권이나 이행의 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정 변경의 원칙에 기하여
해제권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법적 근거 없이 다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양가로 이번에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무이자 소비대차는 차주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이자 소비대차라 할지라도 대주의 해제에 차주가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되므로 민법은 차주에게 손해가 생길 때에는 대주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마트 3번의 소비대차의 효력 1번 대주의 의무 양가 1번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용하게 할 채무 대주는 차주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비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채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함으로 목적물이 금전이나 다른 대체물이 동산인 때에는 인도를 하여하며 금전대차의 경우에 유가증권을 인도한 때에는 교부를 하여한다. 양가 1번 담보책임 반가 1번의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이자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80조 내지 5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담보 책임이 생기려면 먼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차주는 선의무가 실효해야 한다. 담보 책임의 내용은 동그라미 1번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2번에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동그라미 3번에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하자 없는 물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주의 권리는 1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반가로 2번의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이 경우에 차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만 대주의 담보책임이 생긴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이자부 1420페이지 소비대차에 있어서 얻다. 2번의 차주의 의무 양가 1번은 목적물 반환 의무 차주는 그가 빌려 쓴 금액 기타의 대체물을 반환시키기가 도래하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반환 의무는 대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반가로 1번에 반환할 물건 차주는 원칙적으로 대주로부터 받은 것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여야 하나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양가로가 대물대차의 경우 이 경우에 금전에 가름하여 인도되는 물건의 인도시에 가액을 차용액으로 하는데 반환도가 차용액만큼 하면 된다. 양가로가 대물 변제 예약의 경우 양가로의 개설, 채권의 당사자 사이에 본래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하는데 예약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물 변제 예약이라고 한다. 이 대물변제 예약은 채무이행에 대응하려는 본래의 목적으로보다는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즉 금전소비대차를 하면서 차주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특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예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때 장차 대주가 취득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대물변제 예약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대주가 폭리를 취하는 수가 많다. 그 때문에 민법은 607조에서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에 가액이 채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고 하고 제608조에서 그의 위반은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그런가 하면 이들 규정만으로 불충분하다고 하여 대물변제 예약과 함께 가등기를 할 때에 엄격한 청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양가로 B 법적 규제 대물변제 예약은 여러가지 모습의 것이 있다. 우선 채권담보의 목적에 의한 것이 있는가 하면 채무이행은 대신하기 위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대물변제 예약과 함께 소유권 등의 이전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목적물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액을 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에 미달하는 때도 있다. 이들 가운데 대물변제 예약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가등기가 되어 있으며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 때에는
607조, 608조에 의하여 그 계약이 무효가 되고 거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그에 비하여 대물변제 1422페이지 이야기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행하시지 않았거나 설사 목적물이 부동산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그 이자의 합산액이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607조, 608조에 의해서만 법률관계가 결정된다. 양가로 C 607조, 608조의 내용 대물변제 이야기 있는 경우에 법률관계 가운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권법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그 외의 내용 가운데 주요한 것만을 정리하기로 한다. 판례는 607조, 608조의 소비대차 계약 또는 준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한 채무에 관하여 대물변제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널리 유상에 의해 소환하여 계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대물변제 계의 청산관계에 부담된 채무의 변제하기 위해서 대물변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607조, 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물변제 계약을 한 후에 다시 같은 채권자로부터 추가로 채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채무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 제공이 있었거나 반대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 역시 기왕에 한 대물변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라고 한다. 제607조에 있어서 목적물의 가액이 차액과 그 이자의 합산액을 넘는지 여부는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하며 소유권 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자는 변제기까지의 것이고 그 후에 지연 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물변제 예약에 있어서 대신 급부하기로 한 목적물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동산뿐만 아니라 기타의 권리도 목적이 될 수 있다. 대물변제 예약이 제607조에 위반하는 때에는 효력이 없게 된다. 그런데 그 자세한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여기에 관하여 현재 판례는 예약이 효력이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사이의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함께 맺은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생각컨대 여기서 효력이 없다는 것은 전면적인 무효가 아니고 초과 부분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 청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새겨야 한다. 그래야 가등기담보와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산 내지 정산을 하는 경우에 그 방법에는 귀속정산과 처분정산의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점이 없으면 가등기담보법에 적용이 없는 양도담보에서처럼 채권자는 어느 방법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1422페이지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양가를 계약, 대물변제 이야기나 분양계약 등이 낙선계약이므로 그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분명하다거나 소급되어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양가로 니은 민법 제607조, 608조 위반된 대물변제 약정은 대물변제 예약으로서 무효가 되지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는 무효하되 다만 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에 미쳐 격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양도담보가 설정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한편 채권자는 양도담보의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 디귿 채무자가 채권자 앞으로 차용물 아닌 다른 채권자의 재산권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채무에 가름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 즉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권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 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가로 리은 민법 제607조의 규정 취지는 대주와 차주로부터 채권의 권리금 합산액을 상회하는 가액의 대단을 대물반환함으로써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득을 보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 있으므로 위 법조에서 말하는 재산의 가액은 대주의 이득으로 귀속될 것이 명백한 가액을 뜻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차주의 재산의 제3자 앞으로 선순위 건조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재산 가액 중 건조당권자의 우선 변제권이 있는 현존 피담보 책임의 상당 부분은 대주의 이득으로 귀속될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차주가 그 피담보 채무를 이반 여부와 관계없이 이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민법 제617조에서 말하는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가로 다 하자에 있는 물건을 받은 경우 민법은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 관하여 차주가 하자에 있는 물건을 받은 때에는 같은 품질의 물건을 반환하여도 좋지만 하자에 있는 물건을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차주가 완전물급 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인정되어야 한다. 양가로라의 반환 불능의 경우 차주가 대주로부터 받은 물건을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는 불능으로 된 때에 시가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통화 또는 영화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통화가 관계 통용력을 이룬 때에는 차주는 다른 통화로 반환하여야 하며 그 종류의 통화와 시가로 반환할 수 없다. 1423페이지 반가로 이번에 반환식이 보겠습니다. 양가로과의 반환식의 약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반환시기를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차주는 약정시기에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시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주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대주는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고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기한의 이익이 차주에게만 있으면 변제 시까지의 이자만을 붙여서 반환하면 되나 기한의 이익이 대주에게도 있는 때에는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기한 전에 반환할 수 있다. 양가로나 반환식의 약정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화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야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자부 소비대차의 차주도 언제라도 그때까지 이자를 붙여 반환할 수 있다. 양가로 이번에 이자 지급 의무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 소비대차를 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차주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는 이자 제한법을 제한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이자 지급 약정만 하고 이유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정에 의뢰해야 한다.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데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나 차주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양가로 3번에 담보 제공 의무 소비대차를 하면서 대주가 그에 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차주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것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